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에 살았던 한국의 유학자, 철학자, 정치가입니다. 그는 유교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과 실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산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는 두 이웃 간의 다툼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본인 땅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었고 우리는 본인 땅에 있지만 나뭇가지들은 다른 사람 땅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한 명은 나무가 땅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은 폭력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두 이웃은 더 이상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산이 분쟁을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예상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법적 또는 기술적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식사를 위해 두 이웃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산은 두 이웃을 데리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무가 어떻게 심어졌는지 보여주고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분쟁 중인 땅 가장자리 각각에 서로 나무를 심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이웃은 제안에 동의했고 함께 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무는 자라서 모두에게 그늘과 아름다움을 제공했습니다. 이웃들은 친구가 되었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계속 함께 일했습니다. 이 일화는 다산의 몇 가지 주요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첫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나무 자체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그는 분쟁을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다산은 공감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가진 서로를 인간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셋째, 다산은 실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법적 또는 기술적 솔루션에 의존하기보다 조화와 균형의 원칙에 기반한 솔루션을 제안했습니다. 넷째, 다산은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보상은 각자의 땅 가장자리에 함께 심기로 해서 협치의 보상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다산의 철학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는 관료로서의 그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산은 권력자들의 바람에 반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정의로운 것을 제1순위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조선의 왕은 다산에게 세수를 늘릴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다산은 국민들이 이미 세금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부가 세금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산은 단순히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세금의 많은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왕에게 알리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왕은 처음에 개혁에 저항했지만 결국 개혁이 시행되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이 일화는 현실적 해결에 대하여 정의롭다고 여겨지면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 해결과 실용적인 해결책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다산은 유교에 대한 지적 공헌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자 노력한 다작의 작가이자 학자였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도덕적 수양과 개인의 덕성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실천 윤리 지침서인 묵민심서입니다. 다산은 단순한 신념 체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개발을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도덕적 수양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다산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일화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청년과의 만남이다. 그 젊은이는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고 포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청년의 고충을 듣고 그를 집으로 초대해 그의 관심사와 포부를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청년에게 자신의 실패 너머를 보고 자신의 장점과 재능에 집중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배움에 대한 자신의 고군 분투와
실패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인내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 번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부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청년은 영감과 활력을 느끼며 다산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시험에 합격했고 성공적인 학자이자 정부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공감에 대한 다산의 의지와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청년의 고군분투가 단지 학업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자존감과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다산은 그 청년이 실패가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배움의 기회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실학의 원리를 삶과 작품에 구현한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그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 공감과 개인적 성장에 대한 강조, 정의와 정직에 대한 그의 헌신은 여러 세대 학자와 지도자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은 핸드메이드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서 인생에 큰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